안녕하세요. 보고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아래 이메일로 사은품 수령하실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타임에 UVA University of Virginia라고 하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정치센터 연구소장으로 있는 레이리 사바토 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뿐만이 아니라 2022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바토 소장은 현재 확정적으로 패배가 확실한 4명의 상원으로는 아리조나주의 마이크 켈리, 콜로라도의 마이클 베닌, 조지아의 라파엘 워녹, 네바다의 캐트린 마스 등 4명으로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중간선거 이후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또한 하원에서도 중간선거에서 약 51%를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정치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조 바이든의 행정 실수와 또 지지도 하락을 꼽고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더욱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특별하게 지지율이 껑충 뛰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패배는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로 영킨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지사 또한 주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하원까지 공화당이 싹쓸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기뻐하고 있지만 어저께 저녁에도 2020년 11월 3일 대선의 1주년을 맞이하여 밤늦도록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보고 있는데 현지 시간 오후 10시경에 95.8%가 개표가 되었다가 갑자기 그 숫자가 내려갑니다. 95로. 그러고 있다가 95% 이상으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부이긴 하지만은 영킨 후보가 96,000표를 이기고 있다가 64,000표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러자 맥클리프 후보가 자기가 패배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편 팍스뉴스에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팍스뉴스에도 저녁 11시경까지 97% 개표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다가 자정이 되자 갑자기 94%로 떨어집니다.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팍스까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투표 개표가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내려가는 현상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기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30만 표나 되는 우체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투표에 대하여서는 왜 묵묵부답으로 있을까요? 30만 표를 갖다 넣게 되면 9만 6천 표는 삽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1년 전에 정확하게 30만 표가 쏟아 부어졌죠.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초들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레이스루스 무브먼이라고 하여 각 지역구별로 몇십 명의 유권자 지지자들이 공화당 사무실로 몰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공화당 라이노들과 또한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원들에게 당신들이 표를 지키라고 하면서 선거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선거 현장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현직 의원과 현직 당원 고위 간부들이 입성한 가운데서는 민주당도 함부로 장난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제적으로 32여만 표를 아직까지 미개봉 상태에서 95% 이상 개표하였는데 내가 졌습니다 하고 맥클리프 후보가 기권을 한 것입니다. 기권이 아니죠. 컨시딩을 한 거죠.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민초들의 풀뿌리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 선거에도 이 풀뿌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또한 여기에 더욱더 힘을 더해준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영킨 후보를 밀어주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많은 특파들이 현장에 나가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감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민초들이 움직이니 표를 먹고 사는 모든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혜택은 영킨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민초운동이 빨리 전개가 되어 선거 감시 체제가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웨스턴 저널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한 FBI 요원이 렛츠고 브랜던이라고 하는 조 바이든을 향한 욕설을 바로 아이시스가 사용하는 테러적인 구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걸 해야죠. 선량한 시민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조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걸 가지고 그게 테러리스트들이 합창하는 그런 구호와 같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렛츠고 브랜드는 바로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조 바이든 욕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F
조 바이든 아니면 F땡땡 바이든 이렇게 연호를 했죠. 여기에 아부가 도를 넘어선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한 여기자가 그 신앙을 중계하기가 민망하였던지 여러분 들리죠?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하는 거 소리 잘 들리죠? 하고 중계를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쌍시옷 바이든 이 욕을 사람들이 렛츠고 브랜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래퍼가 렛츠고 브랜든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렛츠고 브랜든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볼 때는 임금도 욕을 한다고 하는데 욕 좀 했다고 그것을 엉뚱하게 테러리스트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이 망상이 아니겠습니까? FBI에 이렇게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공화당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은 어제 멀피 후보가 121만 1457표를 득하고 지아 딸리 후보가 119만 2017표를 얻었다고 하여 19,340표의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벌겐 카운티에서 분명히 화요일 밤늦게 100% 투표가 다 끝났다고 하고 보고가 끝났는데 밤새 4만 표가 벌겐 카운티로부터 멀피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진 것입니다. 제도를 통한 도둑질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보면 이 부정선거 시스템이 아주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100% 마감이 되었다고 보고되는 카운티에서 밤새 4만 표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한 후보에게 4만 표가 동시에 다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끊이지 않는 부정투표 의혹 근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틀란타 브레이브스가 1995년 이후로 26년 만에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아스트로와 맞붙은 6차전에서 7대 0으로 대파하여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미가 깊은 것이 바로 브레이브스 출신의 야구의 전설로 여겨지는 행카 아론이 올 1월 22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은 성명을 발표하기를 지금도 행카 아론이 우리를 지키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렉 라이플 커피라는 회사가 실버박스 인게이지라는 SPAC, 즉 스페셜 퍼포즈 액퀴지션 컴퍼니와 병합을 하여 월스트리트가에 17억 불에 상장하기로 오늘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브렉 라이플 커피라고 하는 회사는 예비역 군인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AK-47 에스프레소 브랜드 커피라고 합니다. AK-47 자동구경 장총의 이름을 따서 커피 브랜드를 삼았다고 하는데 이 커피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편 SPAC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 퍼포즈 액퀴지션 컴퍼니의 약자로서 월가에 상장을 목적으로 가상회사를 만들어 놓고 어떤 회사가 제품을 출시하면 그 회사와 병합을 하여 상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종의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상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만 있는 특별한 그 상장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